스마일 코리아 TV를 진행하고 있는 이제 성공하는 개그맨 이재성입니다. 요즘 말이죠.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북한도 난리죠. 중국도 난리죠. 미국도 난리죠. 요즘 말이죠. 이런 난세이다 보니까 별로 웃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또 광장에서는 또 뭐 내가 옳소 당신은 틀리오 막 이러면서 아주 한국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별로 이렇게 웃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런 난세에도 웃을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바로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이겁니다. 자,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시죠? 스마일 코리아 TV 시작합니다. 자, 2015년도에 엄청난 일이 있었죠. 힉스 입자, 신의 입자 막 이러면서 아주 뭐 언론 방송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이 발표가 난 후에 8개월 동안 무려 500편의 논문이 발표될 정도로 학계가 아주 최대 화두로 막 그냥 등장을 했었죠. 이 과학계가 새 입자, 힉스 입자에 흥분했던 이유는요, 이 입자의 존재가 확인만 된다면 현대 물리학을 전면 수정해야 될 정도로 큰 빅 이슈였기 때문이죠. 여기에 어떤 분들이 오셨겠습니까?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 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과학의 천재라는 분들이. 그런데 몇 개월 후에 뭐라 그랬습니까? 어머나! 그 세입자 알고 보니 잡음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계에서 잡음이 울렸던 거예요. 세입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주장은 맞았지만 지금 생각해봤더니 그 주장은 틀렸던 거였죠. 다음 거 한번 보시죠. 과학 논문 실험 때마다 결과가 다르다니. 보통 이 사자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자격증을 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의사, 변호사가 되는데 이 과학자들은 바로 이겁니다. 사이언스, 네이처, 셀 같은 이런 세계적인 학술지에 논문을 실리는 순간 그 사자의 위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 이 권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공개과학센터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발표된 세계적인 암 연구 논문 5편을 대상으로 재현 실험을 한 결과 2편만 원래대로 나왔고 3편은 재현되지 않았다는 거죠. 세계적인 그 과학 학술지에서도 3편이 실험 결과가 안 나왔다는 거죠. 재현이 안 됐다는 거죠. 또 2013년에도 심리학 분야 최고 학술지 세종에 실린 논문들을 대상으로 100번의 재현 실험을 한 결과 딸랑 39번만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무려 61%가 재현이 안 됐다는 거죠. 똑같은 실험을 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려 80~90%가 똑같은 결과가 안 나왔다는 거죠.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내가 연구했을 때는 나왔지만 다른 사람이 그대로 실험했을 때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유리한 방향으로 논문을 썼다는 거죠. 자,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자, 다음 기사입니다. 사카린의 반전, 사카린의 무칼로리의 항암 효과까지 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 30~40년 전에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사카린 먹지 마세요. 발암물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난리가 났지만 지금은 최근 암세포 억제한다는 연구도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먹지 말아야 이랬지만 지금 딱 보니까 어머나! 그거 틀렸어! 그게 아니라 무칼로리의 항암 효과까지 있어. 이렇게 완전히 반전된 거죠. 그때 주장했던 사람들은 이 기사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궁금한데요? 다음 기사입니다. 예전에 중동 오일이 막 폭등했잖아요. 그 핑계가 뭡니까? 오일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오일값이 계속 뛸 겁니다. 이러면서 막 중동 오일 사태가 났었는데 이 기사 보세요. 현재 매장량 5배 넘는 새로운 석유가 묻혀 있대요.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매장량이 매년 평균 2.5%씩 늘어나고 있답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때는 석유가 줄어든다고 막 주장을 했었죠. 모두가 다 믿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일 오일 나오죠. 또 새로운 곳에서 또 석유가 개발되고 있죠. 그 어디에도 석유 매장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그 발표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들을 속이는 거죠. 석유가 고갈된다면서 석유값을 계속 뛰어 오르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지금은 150달러, 100달러 되는 오일들이 50달러, 55달러까지 푹 주저앉은 거죠. 그것들을 알아내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요. 누군가가 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언론을 조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석유가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석유값이 팍팍팍팍 올랐고요. 사카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사카린을 못 먹게 했고요. 새로운 입자가 발견됐습니다 하고 천재들이 발표했지만 1년이 지나서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냥 잡음이었어요, 이렇게 수정을 한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득되기 위해서 아니면 또 잘못된 또 이 논문 결과를 가지고 잘못된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지금은 맞습니다 하고 얘기하지만 5년, 10년, 20년, 30년 지나고 와서 봤더니 어머나 그때는 틀렸네, 이렇게 사실이 밝혀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맞습니다 하고 자기 주장들을 펼치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틀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주장을 내세울 때는 언제든지 내 주장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 틀릴 수 있구나, 틀릴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겸손하게 되겠죠. 자기 주장이 맞다고 무조건 우기지 않겠죠. 왜? 자기 주장도 시간이 지나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2008년도에 광우병 사태가 났을 때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10여 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나요? 제가 조사를 못한 것도 있고 발견을 못한 것도 있겠지만 광우병 갖고 난리가 났었나요? 아니죠. 즉 자기의 주장이 좀 틀린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심도 가질 수 있고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경청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견이 대립되는 게 아니라 서로 화합이 될 수 있고 공통 분모를 찾아서 서로 교류할 수 있고 서로 교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되면 자기의 주장을 외치다면서도 조금은 그럴 수 있겠네요 하고 웃음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실 때는 나도 틀릴 수 있어, 그러니 저 사람의 말을 좀 들어보자, 이렇게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신다면 말씀하실 때 조금 부드럽지 않을까, 미소를 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스마일 코리아 TV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 방송을 보시면서 쟤는 왜 넥타이를 저렇게 매? 그러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 김과장이라는 드라마에 보니까 이렇게 메고 나오더라고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이런 식으로 자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니었던 건데 지금은 그런 거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 김과장처럼 보이나요?